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회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동이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좌파 언론들만 지금 찬물만 마시고 있네요. 문재인 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이가 오늘 묵직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장애투쟁은 헌정 중단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재명이가 한 방 날렸습니다. 어제 장애 집회한 것도 사실은 이재명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선동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한동훈이가 오늘 헌정 중단 선동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재명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투세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문재인 세력들은 지금 계속 선동을 이어가기 원하겠죠. 그러나 이재명은 선동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 집회도 이제 앞으로 안 합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금투세 폐지한다고 한동훈이를 돕고 나섰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이재명이는 지금 문재인 세력이 겁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누구를 치고 있나요? 이재명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에 있는 김무성 뒤에서 지금 이 명태균을 내세워서 지금 선동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누구를 지금 저격하고 있나요? 이재명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겉으로는 이제 이재명을 저격하죠.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뒤로는 지금 김무성을 지금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이가 눈치가 빨라서 금투세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한술 더 떠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민주당 이재명 졸개들이 나와서 무슨 대안이 있어요 라고만 얘기하죠.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옵니다. 자, 결국은 문재인과 김무성 이 좌파 언론들은 헛고생했습니다. 탄핵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이재명이가 했네요. 문재인 세력 같으면 계속 이 조국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막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노총, 임종석이도 지금 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장애 집회만 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돕게 될 것이라고. 결국은 이재명이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내놓아서 이 좌파 언론들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에 그냥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묵직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장애 집회한 것은 헌정 중단을 위한 선동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동훈이가 묵직하게 이재명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재명 목줄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잡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민주당 장애 집회 헌정 중단을 위한 선동행위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이가 당당히 막아내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한 방에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갑자기 스스로 이 선동의 불을 끄고 있죠. 그 선동의 불은 뭐로 껐습니까? 갑자기 금투세 폐지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거, 한동훈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들어주고요. 한동훈이는 한술 더 떠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도 갑자기 들어가진 두 개를 동시에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무슨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라고만 얘기하고 맙니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다가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다가 어제도 사실은 좌파 언론들만 계속 탄핵 얘기했지 이재명은 탄핵 탄자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은 탄핵 탄자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 손을 빌어서 문재인 세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 좌파 언론들과 문재인 세력 그리고 김무성 세력 조국당만 지금 열심히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 선동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은 이재명이가 그 불을 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재명이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내놓고 여당에 하답을 했습니다. 선동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재명 아주 잘했어 환영해 라고 얘기하면서 한술 더 뜹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재명과 문재인은 지금 본격적으로 권력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자, 11월을
위기설이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죠. 자, 문재인 세력들은 이재명의 1심 선고가 11월에 나오죠. 그래서 이 민주당 문재인 세력들은 11월이 위기설이다. 왜 위기설이냐? 이재명이가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의 이 1심 선고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때요? 11월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이다라고 맞불을 놓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내놓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위기설이다라고 민주당 문재인 세력들이 내거니까 그것을 불 끄기 위해서,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11월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달이다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권력 다툼에 들어갔고요. 지금 좌파 언론들과 문재인 언론이 좌파 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언론, 좌파 언론들과 김무성 세력, 그리고 이 민주당에 있는 이 문재인 세력, 그리고 외부에 있는 민노총, 임종석 세력, 이 자들이 지금 합심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11월 이재명 위기설이라고 지금 이재명도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알아서 이재명이는 한동훈한테 화답하는 것이죠. 결국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뜻이 전혀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 집회 안 한다고요. 장애 집회만 안 하면은 좌파 언론들이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 정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윤석열 검찰입니다. 왜 거짓 선동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동훈이 오늘 그 외에 또 몇 가지 이제 요구사항을 얘기했죠.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 이미 맞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약속대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한 거 요구사항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한다고요. 언제 합니까? 대국민 담화를 7일날 한다고 하네요. 이거 한동훈이가 요구한 거 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이가 원한 거, 이 좌파 언론들은 계속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이것만 계속 크게 내세우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동훈이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사과할까요? 국민의 걱정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것을 한동훈이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동훈이는 그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거까지만 할 겁니다. 결국 한동훈이가 그거까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좌파 언론들만 지금 열심히 한동훈을 이용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싸움 붙이려고 하고 좌파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배신자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도 뭔가 모르게 한동훈이가 배신자인 것처럼 사과를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검사입니다. 천재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부를 겁니다. 보십시오. 이재명을 이용해서 불을 일차 끄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좌파 언론 선동에 넘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좌파 언론들의 선동에 넘어가 있으니까 한동훈이는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동훈이가 대선 지지율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지 해서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한동훈이는 그 선을 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에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사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 언론들과 이 배신 세력들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무슨 큰 사과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7일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이 법에 걸리지 않게 기가 막히게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언론들의 선동이 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달랠 것입니다.
좌파 언론들은 지금 선동에 김이 푹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야말로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한 것처럼 지금 선동하고 있네요. 저는 뉴스 잘 안 봅니다만은 오늘 또 내가 잠시 들어보니까 이 YTN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좌파 언론들과 이 문재인 세력이죠. 좌파 언론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좌파 언론들은 지금 김 빠진 콜라 마시는 것처럼 혼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법 판결이 곧 날 것입니다. 어차피 감옥에 가니까 가기 전에 생쇼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생쇼를 하는데 이재명이가 거기에 눈을 깜빡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국이는 곧 감옥에 갑니다. 조국이는 한 달 내에 감옥에 갑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민노총 간부입니까? 누가 나와가 지금 팻말 하나 들고 나서 어떻습니까? 윤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 요건 이제 임종석이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이재명이가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하지 않는데 장외 집회를 뭐 민노총이 나서봐야 그 뭐 하겠습니까? 민노총이 뭐 정치 투쟁하면은 됩니까? 민노총은 항상 민주당하고 함께 해야지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인데 이재명 허락 없이 장외 집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문재인 세력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결국은 장외 집회는 이미 하루 만에 불이 다 꺼지고 없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문재인 심판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보면은 문재인이 심판을 해야지 이재명이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삼각관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실질적인 정적은 문재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재명이가 해야 할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회 권력을 이재명이가 잡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을 쳐야 되는 것이죠. 또 한 세력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이재명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세력이 정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절대로 이 문재인 세력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한다고요. 왜냐? 윤석열 정부가 살아있어야 이재명이는 윤석열 정부를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에는 박지원이가 지금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 때 이재명이가 대표가 추미애를 딱 내세웠는데 결국은 뒤에서 박지원이가 뒤통수를 치고 공천은 이재명한테 받고 호남 세력들이 전부 박지원 뒤에 줄을 서서 박지원이가 내세운 우원식이가 국회의장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얼굴 안 봤습니까? 울그락불그락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를? 문재인이를. 결국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는 박지원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문재인 세력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은 아직까지 치면 안 돼요. 토사구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이는 문재인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을 치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자기를 나중에 치더라도 문재인 세력들만 완전히 퇴출시키고 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고요. 민주당에.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가 먼저 끌어내려지면 지금 민주당에는 문재인 세력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들을 완전히 쳐주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좌파 언론들과 문재인 세력 그리고 김무성 세력의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다. 자, 이재명이는 오늘 어때요? 선동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한동훈이가 원하는 거 들어주니까 한동훈이가 잘했어 고마워. 그 대신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도 들어와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 의정 협의체에도 들어옵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이재명이가 사는 길은 문재인 세력을 치는 것이 이재명이가 사는 길이다. 결국은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참고인 조사로 문다희를 세 번째 검찰 출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7일까지 또 출두하라 그랬어요. 7일 날 뭐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문다일을 세 번째 검찰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안 하면 어때요? 안 하면 강제 구인을 하든지 문재인을 바로 치고 들어가든지 하겠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다일을 세 번째 검찰 출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분 쌓기용이고요. 이제 강제 구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심판은 바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좌파 언론들만 열심히 지금 불 꺼진 윤석열 정부 탄핵 선동을 불을 붙이려고 하나 이재명이가 그냥 검투세 폐지라고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좌파 언론들만 열심히 선동할 뿐입니다. 안철수는 왜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국무총리를 지명하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철수는 반대편에서 민주당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총리 되고 나면 어때요? 이게 얼굴색 싹 바꾸는 거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안철수는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장제원까지 한 몸입니다. 이 네 사람은 제 말씀을 믿으시면은 결국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 예측 예언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무총리까지 바꾸는 그런 인적 쇄신이 있을 때는 안철수가 국무총리에 지명될 것이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예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 대련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네가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해. 그러면 내가 7일날 그렇게 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라고 이미 다 준비된 그런 약속 대련입니다. 제 말씀 믿고 이재명이가 지금 어때요? 선동에 전혀 동참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만 믿으면은 우리 정치 그리고 미국 정치 전 세계 돌아가는 거 정치의 뒷배경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분들이라도 마음 편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믿으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